권한쟁의 본안에 관하여 비청구인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24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정구인이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비청구인은 24년 12월 31일 여야 합의를 통한 헌재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비청구인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조치가 헌법 및 헌재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의 헌재재판관 선출권,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권한, 또 구인의 재판관으로부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청구인의 위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청구인은 지난 24년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님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님이 퇴임할 때까지 헌법 111조 3항에 따른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는 등 오래 기간 동안 헌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권한이자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청구인청은 마땅히 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재가 2개월 이상 6인의 재판관 체제라는 미정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관님들께서 심판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셔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헌재가 탄핵심판 등 중요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분의 퇴임 전에 헌법 111조 3항에 따른 헌법상의 권한이자 의무를 방기한 것은 바로 청구인 본인입니다. 이러한 청구인이 비청구인의 이 사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를 들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업무를 방기하던 청구인은 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서둘러 재판관 후보자 3분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3분의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26일 임명을 보류하자 곧바로 당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그 다음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야당 의원 192명 만장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비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압박 속에서 정부와 여당 각계의 의견을 들은 다음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던 여당 추천 1인 조한창 재판관, 야당 추천 1인 정계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인 뿐이고 청구인은 주장하는 것처럼 비청구인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재가 구인의 재판관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구인이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그 시기입니다. 청구인은 24년 12월 14일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난 이후인 12월 26일에 이르렀어야 3분 재판관 후보자를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외견상으로는 청구인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정부인의 권한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헌재 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회가 선출한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충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은 본래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관에 대한 재척 기피 등과 관련해서 논의된 비성문 규범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 법리들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를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완결적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절차적 정의 원칙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공동소송대리인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인의 청구 취지 1항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관 선출권 또 헌재 구성권이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헌법 111조 2항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권한이 존재한 이상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종국적이고 장설적 형성적 인사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청구인은 24년 12월 26일 42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마흔역,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여 헌법상 규정된 선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헌법은 114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 못 1위는 대통령의 별도 임명행위 없이 선출과 지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반해서 헌법 111조는 구인의 재판관 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헌재 재판관으로 마흔역을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상 헌재 재판관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흔역이 헌재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교하는 주의적 청구 취지 또한 부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 2009라 12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66조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은 부여하지 하고 있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심판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헌재가 권한의 전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청구인이나 제3자에게 직접 어떠한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흔역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의 확인적 성격을 넘어 적극적인 자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구인의 청구 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공동소송 대리인께서 변론하시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변론기를 주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님, 권한대행님과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제출했기 때문에 간략히 요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치 1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청구서에서 청구치 1항을 위헌 확인을 구하다가 청구치 원인 변경 신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이 변경 신청서를 지난주 1월 16일에 뒤늦게 송달을 받아서 있는데 이를 당일에 이미 이 사건 답변서 초안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1월 17일 제출한 답변서에는 변경 전 청구치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을 재판부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 변론으로서 변경된 청구치 1항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청구치 1항은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서 국민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에 3인의 재판관 중 통상 1인은 여당 추천, 1인은 야당 추천, 1인은 합의하에 추천되어 온 것은 분명한 관행입니다. 이는 2000년 이후 3기 헌법재판소 구성부터 이어져온 국회의 오랜 정치적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사람 또 국민의힘이 한 사람을 추천했다 주장을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종전관례처럼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하얀다 줄다리를 하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적어도 여당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전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여당 또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을 동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24년 12월 12일 새로이 선출된 국민의힘 권순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러한 논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2024년 12월 12일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게 됐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있다는 청구인의 청구 유효서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권한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 12월 26일 제42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해서 헌법상 규정된 선출권을 행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선출권 행사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마흔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청구인의 조치가 국회가 가지는 선출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그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치 1항은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치 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98 헌나 3 결정 등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다면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피청구인 입장으로서는 임명을 한 분을 보류한 것일 뿐이지 결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분명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더구나 헌법 111조 1항 2항 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인은 오로지 대통령만 임명할 때 분명 밝혀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비로소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국회가 선출한 3인이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청구인 주장, 주의적 청구 주장은 그 자체로 부적부하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 어차피 구인의 재판관 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에서 다수결 의석에 따라서 재판관 선출했다고 해서 바로 지위를 지도할 수가 없고 대통령 임명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재판관 지위를 지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국회가 공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할 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기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아무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6조 3만 4항에서 피청구인의 후임 재판관 임명 시한에 관해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부터 정년 도래일까지, 임기 중 재판관이 결연된 경우에는 결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재판을 임명한다는 규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을 훈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덜 수 없습니다. 지금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4년 4월 24일자 2012 헌마 2위 결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회가 선출해야 임명된 재판관 중 공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치 2의 나항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한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공동소신들에게 설명드린 2009 헌라 12 판례에서 파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정의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의 권한 인지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해 내리는 결정으로 기본적으로 확인 결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행명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권한정의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